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글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나라는 갈팡질팡 어지러운데 충신으로 나설리 그 누구인가. 큰 계책 아래 한양을 떠났지만 회복은 그대들에게 달려있나니.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피해서 한양을 버리고 떠났던 선조가 남긴 시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며 변명으로 일관한 왕의 시가 참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멘토님은요, 우리 시대에 맞는 리더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님 하면 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굉장히 준엄한 느낌이 나는데요. 왠지 준엄한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그래도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네. 멘토님의 이 멘토님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순신 장군님께 빠지게 됐습니까? 공군 법무관 시절에 운명적으로 그냥 뭐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 제목 찾다가 이순신이 걸려들은 거지. 네, 우연히 다가온 이순신 장군이 운명이 됐군요. 네, 오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멘토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이순신 하면은 뭐 요새는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2척을 가지고 외적을 무찌르고 뭐 어떻게 해서 한산대첩하고 이래서 나라를 구했다. 많은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아는 사람도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순신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이순신의 리더십의 뿌리, 원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순신의 뿌리까지 들어가면은 오늘날 이순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래야 이순신을 살려서 좀 써먹지. 죽은 이순신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결론은 파고 들어가도 더 이상 이유를 모르는 내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에 있더라. 그것이 첫째가 사랑이요, 둘째가 정성이다. 셋째는 정의고 넷째는 자력이다. 이 네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에서 정돈돼서 가치회로를 이루고 있다. 이 가치회로가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작동됐다. 그리고 이순신이 어느 전투를 할 때도 이 가치가 작동이 되면은 그 가치에서 전략이 나가는 거예요. 전략이 나.
그래서 이수신의 이 전략들은 항상 이수신을 승리로 이끌었구나. 예컨대 미리 예를 하나 들면은 배가 10척이 있어. 10척의 배를 다 깨면은 이수신 함대가 가서 이수신이 공이 10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8척이나 9척만 깨고 한두 척을 남겨둘 때가 있어요. 전략을 그렇게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쓸 때는 왜 쓰느냐 하면은 그 뒤에 산을 넘어서 뒤에 민가가 있습니다. 배를 다 깨버리면은 외적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민가를 약탈하게 가야 돼요. 그럴 때는 한두 척을 남겨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수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신의 전략의 종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리더십이다. 그죠? 그럼 하객진 거는 나 몰라요. 뭐 하객 날개처럼 쳐서 한산 바다에서 외적을 싸가지고 깼다 이러는데 그런 전략, 그 전략은 왜 썼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네 가치의 회로 속으로 들어옵니다. 첫째, 사랑. 이수신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이런 우리가 처음 접근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애국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자의 나라 국자에서 애국심입니다. 나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누가 답해 볼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그런 거 물으면 또 답은 잘 안 하는데 알고 있어도 국토 맞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는 주권. 그건 어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수신의 나라 사랑은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국토 사랑, 국민 사랑. 그때는 국민이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백성 사랑. 주권 사랑. 그때는 주권이를 안 하고 사직이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사직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수신은 국토를 보면은 예를 딱 두 가지만 들게요. 이수신이 전투 중에 말이죠. 명나라하고 외가 이 강화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명나라가. 그리고 이수신이 외적과 싸우고 있는데 명나라 어떤 장수가 말이죠. 싸우지 마라. 이런 패문을 보냈어. 이수신한테. 그리고 외적이 진치고 있는 웅촌, 웅천 근처에는 가지를 마라. 거제 웅천 쪽으로. 이란 나도 말이야. 이수신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보다 훨씬 상사의 명령이니까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쓸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웅천 거제가 다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 옆에 가지 말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했다가 득되는 거 있겠습니까? 득되는 하나도 없는데, 이수신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항의할 걸 합니다. 이 사랑은 용기를 불러일으켜. 불이 붙었을 때요, 그 안에, 집안에 아기가 둘이가 있었대요. 이 약한 어머니가 들어가서 두 애를 그냥 데리고 나왔다. 보통 때는 애 둘을 못 들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이수신에서 국토를 사랑하는 게 얘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가 선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의주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전쟁 나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왕이. 신립 장군이 충주 전투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제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의주까지 압록강 유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명나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명나라를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국. 내가 조선에서는 죽을 수 없다. 부모국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수신이 여수에다가 곡간에다가 정미 500석을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누가 물었대요. 저거는 왜 따로 준비를 해놨냐 하니까 내가 소문에 들으니 왕이 압록강을 건너서 어주로 간다는데 그때면은 나는 이것을 배에 싣고 어주까지 간다. 가서 왕과 더불어 이 배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남의 땅에라 갈 수 없다. 이 땅을 잃는 순간에 나라를 잃는다. 그 말을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국토를 나라 사랑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응? 땅을.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사랑, 백성 사랑으로 넘어오면은 이 백성 사랑 설명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을 한 4단계로 이 심리적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에는 참 사랑이라면은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관심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특히 여러분이 애인들하고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봐. 부모들하고 자식 관계도 생각해 보면 돼요. 관심 다음에 뭐냐면은 걱정입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걱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그 걱정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사랑의 두 발은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있습니다. 걱정까지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의미가 그래 크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헌신이 있어요.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랑이 성스러워지는 길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을 희생하고 던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 이르면은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수신이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꼭 같습니다. 걱정부터. 이수신 일기를 보면은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 꼭 걱정. 가물어서 비가 오면은 농민이 얼마나 좋아할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면은 피난길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될까? 그 여수 밑에 돌산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백성들 통해서 먹고 살게끔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수신이 승리해서 나올 때는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그걸 다 챙기는 거예요. 무슨 장수가 그런 장수가 있어요? 싸운 일이나 그렇게 하지. 명나라 수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고금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인데요. 명나라 수군 병사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전부 다 뺏고 못 살게 굽거든요. 그럴 때 이수신이 명나라 그때 수군의 대장이 진린이 있거든요. 진린한테 항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군대하고 같이 못 있어. 따로 떠나겠다. 진리는 이수신이 떠나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겠거든. 가지 마라. 이수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내한테 약속해라. 무슨 약속? 다 들어줄게. 내가 내 백성을 해치는 너희 군사들은 내가 처단할 권한을 달라. 진리는 준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합니다. 진리는 이수신 위입니다. 진리는 명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람이 서울로 한양으로 가면요 선조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요 절을 합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수신은 왕 밑에 한참 밑에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수신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이수신의 국민의 사랑은 대충 느껴지겠죠. 그 이제 전남의 옥가 지방을 지날 때는 옛날에 말을 타고 가는데요. 옥가 지방에 피난민 일단이 막 오는 거예요. 이수신은 그때 이제 다시 삼도수군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없는 군사를 끌어모아야 될 절박한 시기입니다. 가는데도 막 피난민 일당이 온단 말이에요. 이수신이 비켜라, 나라 일이 급하다고 통과하는 게 이수신입니까? 절대 그래 못하죠, 이 사람은. 이수신은 왜 싸우는데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 그죠?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말에서 굽어보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말에서 내림. 그리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럽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어쨌든지 숨어서 목숨을 보존해라. 그거는 제스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술은 안 됩니다. 이수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수신은 참 국민을, 백성을 사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사랑 보면은 보통의 그때 이 사직사랑은 충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직에 대한 충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수신은 보통 개인의 사람에 대한 충성은 비굴하거든요. 이수신은 충을 바치며 한 점도 비굴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신은 자기의 사리사욕 출세를 위해서 왕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수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이수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고 말을 못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챙겨줄 만큼 400여 년 전에 아내를 사랑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조카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이수신의 형이 둘이가 먼저 죽었는데 그 조카와 형수들을 이수신이 끝까지 다 챙겨줍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먼저 결혼시키고. 이 사랑이 어떻게 백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연결이 됐냐 말이에요. 그죠? 이수신의 그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부하 사랑으로 넘어가고, 부하 사랑이 국민 사랑으로, 백성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말이죠.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로 순수해서 계산된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답만 여러분한테 하나 던져보고 여러분이 한번 궁구하고 연마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수신의 리더십의 뿌리는 정성이라 부르는데, 정성은 3단계로 발현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전심전력 그 일에 집중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한다. 이게 정성스러움입니다. 이런 내용은 중용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정성의 세 단계거든요. 이수신은 철저히 준비하지요. 제일 큰 이수신이 1년 2개월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자수사로 와서 전쟁 하루 전에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거북선이 완성됩니다. 하루 전에. 이거는 하늘이 이수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 완성이 그 시기를 지났다면 거북선 전쟁 중에 서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성이면 뭐죠? 감천. 하늘이 이수신의 정성에 감흥한 것이죠. 딴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 아닙니다. 정성이 지극한 데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그 다음에 이수신은 일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전념합니다. 이수신 전략은 제일 먼저 나가는 옥포 전략에서, 옥포 전투에서도 이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죽기로서 싸웠다. 이게 이수신의 기본 전략이에요. 특별한 전략,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유명한 명랑해전에는 어찌합니까? 죽으려 하면 살지만은 살려고 너가 노력하면 죽는다. 너가 내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계속 이수신은 최고의 정성을 죽음에다 갖다 댑니다. 사람이 명을 끊고 나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명을 걸고 나오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수신이 글을 쓰고 나서 수계를 놓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심을 해줬습니다. 일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부터 수양을 해서 일심으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수신의 내면에 흐르는 기본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마지막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수신이 처음 출전할 때, 옥포해전에 출전할 때 선조에 주는 장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흉악한 외적을 전부 다 무찔러서 나라의 원수를 전부 갚고자 하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을 걸고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요 42km가 뛰고 와서 아직도 나는 힘이 남았다고 2등 한 사람이 그런 사례를 하면은 그거 아주 고약하죠. 그 사람은. 가장 정성을 다한 사람은 42km 결승점에 와서 쓰러져 버려요. 나는 힘을 100% 소진해 버렸다. 이수신이 그런 정신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수신이 이르러내는 수많은 기적적인 전투 23전 23성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성이 지극함으로써.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수신은 눈앞에 성공하는 길이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감수했으면 했지 나는 그 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저쪽에 뭐라고 발포에 가면 이수신이 36살 때 발포에 만호로 와 있는데 자기 상사 수사가 여수에 있는 수사가 오동나무를 캐러 왔어요. 큰 오동나무를. 금은고를 만든다. 그래서 이수신은 이거는 배에 쓰려고 키운 나무인데 이거 가지고 가려 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자기 군에서 직계 상사가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라 해야 되는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공물인데 사사롭게 쓸 수 없다. 이렇게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죠? 우 사람들이 한테 항상 지킨다. 소위 말하면. 근데 이수신은 지키는 것을 두려워 안 했어. 두려워하면 못 하죠. 두려워하면 피합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피하는데 왜 안 피하고 그럼 맞부딪히느냐?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 사람의 뿌리가 돼 있어. 뿌리는 뽑을 수 없어요. 내면에 뿌리가 돼 있다. 발음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발음을 추구해서 성공을 하면요, 이 성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수신이 그 법을 알아. 부정과 타협해서요,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분식 회계를 해서 회사를 크게 키워놔도 언젠가 거기 발각되면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력입니다. 자력. 내 힘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매사를 내 힘을 바탕으로 간다는 겁니다. 남의 힘은 전혀 필요 없느냐? 그런 줄 압니다. 내 힘이 주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이죠. 남의 힘에 의해서 바로 섰다가 남의 힘이 빼버리면 넘어진다면은 이거는 바로 선 것을 성공이라 치면 성공이 제 깹니까? 이 받쳐준 사람 거거든요. 받쳐준 사람. 남의 의존에서 뭐 취득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때 선조는요, 명나라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명나라에 의존해서 나라를 경영을 했거든요. 명이 손을 빼면은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명나라한테는 두 손 싹싹 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은 어떻습니까? 자력 국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빼버리면 우리는 막 못 산다. 이래 되면은 이것은 지도자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잘 못해온 거다. 잘못. 그 역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팔도 강산을 놓고요, 명나라하고 외적이요, 위에 사도는 명나라 가지고 가고 밑에 사도는 일본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강한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개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회담장에 우리는 들어가서 말도 한마디 못했단 말이에요. 자주력이죠. 이 자주력은 우리가 전부 각성해서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는 우리 희생이 따르잖아요. 이 희생을 싫다 하면서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모순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그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주권 국가라면 오롯이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손을 뗐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국방비 부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졸라매기는 싫어. 나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심보가 자주 국민이 가지는 심보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공짜가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여러분은 주권 국가에, 국민 주권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허리띠 골라매는데 등한히 하면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는 이 네 가치가 말이죠.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 속에서 일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형성했다. 이순신에게서 이 네 가지 가치는요, 적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적당히 바르고, 적당히 정성스럽고, 적당히 사랑하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99도까지 가열을 해도 안 끓죠? 1도가 높아져야 끓는단 말이에요. 영상 0도까지는 가도 냉각을 시켜도 안 얼어. 영하 0도로 가야 언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성이 한계를 넘어야 기적을 만들어내요. 미지뜨뜻한 그런 관계로서는 우리가 이순신의 리더십을 오늘에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치 회로를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치 회로를 한번 연마를 해서 여러분 몸속에 한번 지녀보십시오. 이걸 지내가지고 이것을 지닐 수 있다면 엄청난 무기를 지니는 겁니다. 이순신이 23승을 했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승부 비슷한 것은 한두 번 있었지만 안 졌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순신의 이 가치회로가 작동된 것이다. 여러분, 명랑해전 전에 7월 16일 날 칠천량해전이 있습니다. 명랑해전은 9월 16일인데 칠천량해전에서 원균은 이순신으로부터 100의 병력을 인수해서, 그게 언제 인수하느냐면 2월 26일인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불과 5달도 안 돼서 전투를 할 때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 3척 다 잃어버리고 환옥선 180여 척 다 깨지고 만여 명의 우리 군사들 다 죽습니다.
일본군들 단병 접전 전술이 이제 통했던 때가 이제 7천량 해전이거든요. 우리 배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배 한 척당 5척이 달라붙어가지고 돛대를 눕혀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전술을 이제 이순신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도망간 12척을 이순신이 건져가지고 그로부터 2달 후에 명랑해전이 있는데 이순신은 그 도망병 12척을 가지고 원균의 대함대를 깬 그 함대를 또 깨보잖아요. 승리의 원인이 객관적인 전력에 있습니까? 천만에. 이거는 왜 원균은 100의 병력으로도 안 되는데 이순신은 그 찌꺼기 병력, 도망병 병력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순신의 내면과 원균의 내면이 달랐다. 이순신의 정신 자세, 마음가짐과 원균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랐다. 이순신은 이 4가지 가치회로가 항상 100% 작동이 되어 있지만 원균은 그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차이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기반해서 어떤 정성으로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그만큼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이순신한테 우리가 좀 빚도 안 지고, 그 이순신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을 쓰는 일본 국민이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가 일본 밑으로 가버렸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이순신이 참 고맙죠. 고마운데 우리가 그냥 그 고맙다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영화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한 단계 넘어서 이순신의 가치회로를 우리도 지니는 식으로 이순신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부산, 여수에 이순신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내년 봄에 출발할 것이고 서울은 1년 반 전에, 부산은 2년 전에 이순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모토가 작은 이순신을 만들자. 그래서 작은 이순신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면은 이 세상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리라. 그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라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이 이순신 공부에 내면 공부를 해서 이순신 가치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개인은 성공하고 반드시 성공. 이순신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영웅으로 봤더니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개인도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워낙 차분하셔서 굉장히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재판관님의 멘토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우연이 운명이 된 순간 언제였습니까? 정훈교육을, 김중희 정훈교육을 좀 해줘 이러대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제목을 뭐로 할까요? 하니까 네 맘대로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뭘 할까 싶어서 서점에 가서 어느 책을 끄집어냈는데 그때 이제 노산 이현상 선생이 쓴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한 2장 읽어가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랬댔죠. 그래서 뭐 그냥 그것으로 정하고 그것을 한 2번 읽었어요. 바로 읽고 발표했고. 그러니까 마주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공군본부에서. 네. 그래, 그 후로는 뭐 저 사람 이순신 잘한다 이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진짜 공부를 또 해야지. 네. 아는 게 아니라 이 멘토님의 이순신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게 벌써 이순신 관련된 저서를 4권이나 쓰셨습니다. 어떤 저서들이 있죠? 4권인데 그게 다 별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책 있잖아요. 네.
12년 전에 이수신 평전 가는 걸 썼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이수신에 관해서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좀 가장을 하면요. 7, 8알이 거짓된 걸 바탕으로 되어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수신에 대한 진실의 공통부모만 끌어내서 이수신의 일생을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220페이지쯤 되는 아주 간단한 책을 냈는데, 그걸 내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수신, 불멸의 이수신 가는 드라마도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저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좀 더 고쳐가지고 좀 더 전달을 해달라. 그때부터 사실은 저도 공부가 더 깊어졌고, 네. 그래서 계속 바꿔 쓴 것이 지금 판이 바뀐 게 4번째고요. 제목도 바꿔가면서. 근데 수정한 것은 한 100번 수정했을 겁니다. 지금 한 100판쯤 나왔는데 매번 그냥 안 보냈어요. 뭐 한 줄을 바꾸든지 약간. 출판사에서 아주 골치 아파요. 그냥 그대로 찍으면 좋은데 뭐 하나를 또 바꾼다 또. 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4권이나 쓰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성공의 길로 가는지 패망의 길로 가는지, 멋있는 길을 가든지 아주 못난 길을 가든지가 정해진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마음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정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정돈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양입니다. 수양은 우리의 나를 벗어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을 내 이익만큼 존중하거나 내 이익보다도 더 존중해 주는, 그게 수양의 첫 출발입니다. 이순신은 내가 가진 가치와 이익보다는 나라의 가치나 이익을 더 소중히 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도 적당하게 어느 경우에는 소중한 척 하지만은 입으로만 애국심을 외치면서요, 사실은 지껏 다 챙겨가면서 남한테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이비 애국자입니다. 지를 내려놓을 때 참 애국자가 되죠. 이수신한테 우리가 그것을 저 사람은 어째서 그럼 그래 됐느냐. 마음가짐을 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정돈을 했구나. 마음가짐 사람을 우리도 정돈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정돈하는 게 수양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순신 얘기하면 이 영화 명량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명량의 감독이죠. 김한민 감독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김한민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명랑해전에서 이수신이 이긴 이유를 아무리 해도 모르겠대요. 이 12척을 가지고 어째서 수백 척을 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시나리오는 써놨는데 촬영은 하기 전이고 시작은 하기 전인데 고민하다가 내 책을 보고 맞다고 이제 쳤대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꼭 만나봐야 영화를 만들겠다 이래서 만났는데 남들 만나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막 모든 강연에서 한 100여 차에 관해서 이 김한민이 선전을 해주고 그때는 영화 제목이 명랑해오리 바다였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는 명랑해오리 바다 선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흥행이 성공할 때는 그래 내가 저 광양만에서 촬영할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 나도 마치 동업을 해서 큰 이익을 얻은 줄로 알더라고요. 내가 그 명랑에서 내가 하나 건진 게 있습니다. 한 대사 한 구절을 건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맞춰볼 사람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아닌가요? 이 이수신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은 백성을 향한 것이다. 기억나세요? 혹시?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찬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그때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그랬으면 충은 왕을 향해야지 충이 어째 백성을 향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여러분은 듣고 나니까 아 그거다 알겠다 알죠. 이순신의 그 내면을 하나를 넣어주대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말 한 마디 던졌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많이 꼽잖아요. 세종하고 이순신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점은 사랑입니다. 아, 네.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 존경받는 영원한 지도자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밑바탕에서 깔려야 되고 그분들은 자기가 나라에서부터 받은 권한을요 인격에 기초해서 발현했습니다. 이 기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기술로서 무슨 성공을 노리고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하면은요 기술이 내가 더 높으면 이기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진 사람으로부터 승복을 못 받아냅니다. 기술에 진 사람은 한 판 더 붙자고 나오지. 그러나 인격에 진 사람은 승복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사람들이요 이순신을 굉장히 우리 못지않게 존경해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적거든요. 이순신은 그만큼 자기 아까 마음가짐이라 했죠.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 인격이라고 보는데 인격에 기초해서 리더십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해도 같이 붙어서 패배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계속 이순신 또 세종대왕 얘기를 하니까 역사학자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님이십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판결이나 이런 사건이 좀 있었을까요? 그것도 많이 물어봤던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위안부 사건이 요새도 뭐 되는데 그게 내가 현재 있을 때 이미 4년간 묵은 사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일본에 받아라니 뭐 어쩌라니 뺀단 말이죠. 이것이 이 할머니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법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 이 할머니들이 왜 일본 군대의 성노리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자원해서 갔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18살, 20살 이런 어린애들이 무슨 자원을 해서 갔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지켜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립국가가 돼서 경제가 12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 왜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러면은 이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쪽으로 가야 헌법에 합치될 것이다. 뭐 이순신도 안 그랬을 것 같아서 그걸 좀 그렇게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곡 선생이요 선조한테 딱 상소문을 올릴 때 이 나라가 한 해만 흉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게 200년 된 나라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나라에는 품격인데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 못 챙겨줘서 그 사람이 그런 고초를 당했으면은 이제는 경제력이 그렇게 컸으면은 이 사람들 그때 눈물을 닦아줘야지 그것 또 뭐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면은 그게 무슨 나라냐 이 말이야. 왜 좀 마음을 안 여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한 판결 내용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 위원회를 했으면 그대로 좀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는데 자꾸 왜 그래 미적거리는지 몰라요. 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합의가 됐건 안 됐건 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게 생각. 그게 뭐가 합의가 됐다면은 안 하고 합의가 안 됐다면 안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이 할머니들을 이분요 5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5년 동안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한을 갖고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드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왜 좀 못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걸 왜 뭐 일본이 해줘야 되니 일본에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니 없니? 아 그건 그거대로 해라 하고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대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게 나라다. 네. 이제 방청객님들의 시간입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급제를 하신 게 되게 늦은 나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늦은 나이로에 무과에 급제를 하셨다고. 늦게. 네, 늦게요. 그래서 그 요새 공시생들도 현실이 다 그렇다 보니까 좀 공시생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동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무원?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공무원 시험 주면 잘 물었다. 내가 공무원하고 싶은데. 헌법에 보면요. 공무원의 지위에 관해서 7조에 나옵니다. 공무원은 권력자예요? 공무원은 뭐라 했었냐면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나는 공무원이 돼서 좀 권한을 유세를 좀 해보려고 공무원이 되겠다. 헌법상 실패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돼서 나는 부자가 돼보겠다.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공무원 하기. 그러면 공무원이 왜 하느냐? 안정된 직업이다. 그래서 간다. 아마도 7, 8, 9알이 그렇다 하던데 그 안정된 것은 반사적인 것이고 공무원으로 가는 사람의 앞 생각은 마음가짐은 어찌 되느냐? 나는 봉사하리라. 여러분이 봉사하고 공무원이 가면요. 밥은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안 굶게요. 그게 만족을 하고 가야지. 공무원으로 가는 사람, 이 공무원에는 대통령부터 포함됩니다. 그죠? 대통령부터 직급으로서는 최하위까지가 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 다 공무원입니다. 나라 일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이나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다 공무원이라 하는데 공무원은 아까 말했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는 자세를 잃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이 반성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그렇다. 나는 돈을 벌려고 공무원이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는 사표를 과감하게 써내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높은 공무원도 지금 이제 대기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권력은 우리 헌법 1조에 딱 보면 국민에게 있다 해놨어. 안 줬어 우리 국민이.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럼 뭘 가지고 있느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권력은 없어요. 권한을 준 적이 없잖아요. 권한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요? 권한은 첫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 수 있어요. 그게 권력하고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권한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될 원초적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내 권한을 행사한다. 사사롭게 행사한다. 지금 우리 대통령 불행하게도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이 준 권한은 공적인 권한이거든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하고 야합해서 섰다.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수신은 32살에 합격해가지고 32살에 또 임관도 안 되고 33살 때가 임관이 되거든. 그것도 저 함경도 동구비보에
소대장으로 갑니다. 되게 늦었죠. 그때 만 33살이니까 얼마나 34살이나 안 됐나,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참 어벙했구나. 그래서 그 말고도 이 사람 결점을 좀 한번 찾아가지고 좀 통쾌하게 좀 행복해 하려고 찾아보니까 결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는 28살에 시험을 한번 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을 잘 못 탔어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4년 또 기다려야죠. 근데 문제는 4년 동안 이 사람이 잡생각 안 해요. 다음 시험을 준비할 뿐입니다. 이래 건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길을 하나로 잡았으면은 이수신은 자기 진로를 내 생각에는 21살에 결혼하거든요. 22살에 무가의 길을 가기로 자기 마음을 정하면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안 변해. 이렇게 좀 일심, 이심 그런 식으로 가야 뭘 하나 얻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생각했다. 내일은 또 저럴까. 이래 좀 하지. 좀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한 길을 옳다 생각하면 한번 밀어봐. 그 백성들 돌보느냐 정작 가정 생활에는 소홀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으로서의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그래서 그런 막 얘기를 그래 물었으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어떤 아주 못난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국회의원 옛날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선거 비용이. 선거 비용 들이는데 집도 팔고 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애 한탄하는 말이 재미있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고 아버지가 안 되면 집구석이 망하겠다. 무엇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가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 내 가정도 잘 되고 그것이 곧 국가도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까 말한 그거거든요. 이수신이 가족이 잘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하에 대한 사랑으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것이 나라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모순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이 사람은 모순이 생긴 거죠. 왜 모순이 없어지느냐? 이 사랑이 순수하면 그래 돼요. 하나로 순수해서 계산된 두 마음이 없을 때, 개교된 두 마음이 없으면 일관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단히 수양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양을 놓지 말다는 것은 항상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수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 정도로 하죠. 네. 선생님 오늘 저희와 약속한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나 너무 좋네. 여러분도 표정이 진지하고 속으로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하여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었죠? 예. 이런 얘기는 잘 듣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이수신이 막 거북선이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이수신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 광화문에 가면은 왜 저 오른손에 쥐고 있느냐 이거는 항장이 하는 것이다. 이수신이 왼쪽 배이면 오른손에도 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수신이 오른쪽 배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른손에 쥐냐? 그거는 싸우는 칼이 아니에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칼이거든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수신에 함께 이수신의 전부이냐 그런 걸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으로 보면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수신 얘기를 한다 하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수신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오늘날 살려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로 약재로 삼아야 이수신 공부가 가는 바른 길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